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학원이 다 좋은데 부실공사에서 자꾸 소리가 나 위에서.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신라 하대가 되면요,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애노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왕이 쟁탈전, 무슨 창의 난, 김원창의 난. 기억나죠? 심해지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기 위쪽에 호족들 100명을 모아서 어떤 놈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유명한 오해야 궁예야. 궁예. 얘가 누구예요? 네 마음을 알아 이 새끼죠. 자, 얘가 세운 나라가 뭐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무슨 고구려? 후고구려. 그 다음에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호족 100명 정도를 규합해서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는 백제를 계승하겠다. 무슨 백제를 세웠어요? 후백제.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던 무슨 나가 되는 거야? 신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궁에 미쳐요 안 미쳐요? 막 미치죠. 어떻게 미친지 알아요? 사서에 의하면 쇠막다기를 달달달 불에 구워서 아내를 입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요 성기에다 빼가지고 죽였어. 미친놈이죠. 그래서 7살, 9살 아들들이 말리니까 요 몽둥이로 또 아들을 때려 죽였어. 역사서에 써 있어요. 그리고 무슨 법? 관심법 이런 거 하죠 여러분. 난 네 마음을 알아 하고 막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누가 등장해요? 궁의 왕인 최수종이 아니에요. 무슨 건? 여러분 왕건이 궁에 죽여버린 다음에 여러분 918년에 뭐 세우는 거야? 고려 세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는 되게 객관적이야. 약간 뻥도 많아요. 뻥도 많죠. 왜? 역사는 누가 적어요? 패자가 적어요? 승자가 적어요? 승자가 적죠. 그러면 내가 보기로는 우리 역사에서 완전 나쁜 놈, 개새끼, 띠새끼를 그려주는 게 욕한 거 아니에요. 두 명이 있어요. 궁예랑 무순왕, 공인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나쁘게 그려지는 게 궁예 공인왕인데 역으로 진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 야, 이성계와 왕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모시던 왕이나 국가를 전복하고 지가 왕이 됐잖아. 그러면 자기가 뭐가 필요해요? 변명, 정당성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왕이랑 왕조를 정말 나쁘게 묘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엔 어쩌면 궁예는 정말 훌륭한 왕일 수도 있었던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어차피 역사에 졌기 때문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 시대,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여가 돼요? 고려가 되고, 여기는 무슨 백제? 후백제가 되고, 원래 신라가 되죠. 다시 삼국시대가 됐죠. 요 시대를 삼국시대인데 뒤에 나온 삼국시대다. 무슨 삼국시대? 후삼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견훤이 더럽게 포악해요. 뭐냐? 신라를 매일 쳐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느 날 신라를 서든니 갑자기 쳐들어가서 막 놀고 있던, 클럽에서 놀고 있던 여러분, 신라 왕을 죽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왕비를 요 견훤이 겁탈을 해요. 야, 이거 좀 몰상식 정도가 아니라 좀 완전히 또라이죠. 아니, 죽이든가 차라리. 근데 왕건이 착한 게 뭐냐? 매일 신라 도와주러 와서요, 매일 견훤이랑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코미디예요.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요, 너무 견훤이 미운 거야. 매일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심을 해요. 신라를요 그냥 갖다가 누구에게 바쳐요? 고려 왕건에게 바쳐요. 왕건아, 난 견훤이 싫어. 너 먹어 하고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신라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935년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견훤도 문제야.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요, 이 견훤이 넷째 아들에게 왕을 주는 거야. 그럼 첫째, 둘째 개빡치겠어요? 완전 화나겠어요? 둘 다죠. 그래서 아들들이 정성스럽게 견훤을요 감금해요. 그래서 견훤을 금산사라인데 가다 놓으니까 이 견훤이 나이가 많거든. 좀 또라이는 또라이야. 탈출해요.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왕건한테 가요. 가서 울어요. 크라이 울면서 왕건에게 부탁을 해요. 내 소원이 있다. 뭡니까? 내 아들들을 죽여달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건과 견훤이 손잡고 후백제 쳐들어와서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견훤 아들을 딱 잡아오니까 견훤이 칼을 딱 꺼내서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래. 정말 주책바가지죠. 그걸 누가 말려요? 원장님이야, 왕건이야? 왕건이 딱 말려서 여러분 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936년에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드디어
후삼국을 오랜만에 삼국을 다시 통일했다. 자, 따라해볼게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거를 고려의 무슨 통일? 재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울 게 다 멀리 있어요. 자, 여기서 역사적 교훈. 우리가 사람이 좀 개팍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도 좀 그래.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성공하려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능력이 다 뛰어나대. 여러분들 나중에 다 대학 가서 4년제 나오잖아? 능력 다 비슷해. 뭐 대학도 필요 없어. 다 비슷해. 비슷하니까 어느 유명한 교수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성공하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대. 두 글자. 이게 뭘까요? 인성. 성격이 되게 제일 중요하대. 진짜로. 왜? 니네 되게 똑똑한데 성격 이상하면 출세 못해. 막 5개 국어하고 막 되게 똑똑한데 회사 갔는데 과장이 뭐 시키면 막 그러고 막 싫어 막 그러고 막. 아,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 진짜로.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봐봐요. 그래서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인성을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할게요? 인강 들으면 돼. 인성은 인간 가지고 안 돼요. 야, 웃기겠다. 인성도 인강 들어요. 그치? 이거 들으면, 자, 그만할게요. 자. 나 혼자 신났어.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 세운 사람이 무슨 건이에요? 왕건인데, 나라 세운 사람을 앞에 무슨 조라 불러요? 태조. 요 태가 뭐야? 큰 할아버지. 그쵸? 그러면, 조선 세운 사람도 누구예요? 태조 무슨 성계? 이성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왕건도 호족인데요. 왕건 부하 반 이상도 다 무슨 족이야? 호족이죠. 그럼 재밌게 해보자. 왕건이 가진 군사가 5만 명이야. 그런데 왕건 부하 호족이 100명인데요. 얘네가 군사 모으면 몇만 명이에요? 20만 명.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호족끼리 뭉치면 왕건 죽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왕건은 죽을 때까지 계속 누구 견제하다가 죽어요? 호족을 견제하다가 죽어요. 야, 말이 견제지 뭐야. 강한 호족 애들 잘 꼬셔야 살아남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호족 중에 잘 나가는 호족은요. 그 호족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호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3번 해볼게요. 무슨 정책? 혼인 정책. 이 혼인 정책을요.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 불러요? 결혼 정책. 그리고 퀴즈. 왕건이 몇 명이랑 결혼했을까? 왕비가 몇 명일까요? 후궁 말고 왕비만. 몇 명? 찍어봐, 애기. 200명? 와, 이 여학생 스케일 겁나 크다. 애기, 왕비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왕건, 왕비. 어? 20. 와, 너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왕건이시. 저 친구 잘하네요. 훌륭하네. 여러분, 29명이에요. 야, 남학생들, 니네 아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좋아요. 농담이고요. 자. 야, 이거 말도 안 되게 많지. 그러면 29명이 거의 다 누구의 딸인 거야? 원장님이야, 호족이야? 호족의 딸인 거죠. 혼인정책이고. 두 번째.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와요. 무슨 제도? 기인제도.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이는 뭐냐? 인질제도예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혼인정책한 호족은 정말 힘이 센 호족. 근데 힘이 약한 호족은 굳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약하니까 일로 와. 딸이 아니라 그냥 아들 데려와. 그래서 제 생각엔 혼인정책은 정말 강한 호족. 기인제도는 좀 약한 호족 아들을 잡아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인제도. 그리고 3번째. 보자. 야, 호족 중에 개똥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근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성도 없어요. 왜 그럴까? 옛날 신라 시대에는요. 왕족과 귀족만 성이 있었는데 호족은 좀 하층민이 많잖아. 그래서 왕건이 꼬시기를 개똥아 왜요? 내가 너한테 하사하겠다. 성씨를. 무슨 성씨를? 왕씨를 너에게 주겠대. 그럼 여러분 그냥 개똥이었다가 어느 순간 성을 받아서 이제 무슨 개똥이 되는 거야? 왕개똥이 똥이 커진 거죠. 무슨 개똥? 왕개똥. 농담이고 왕개똥이 된 순간 얘는 무슨 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5번. 무슨 제도? 사성제도. 하사하다. 뭐를? 성씨를 하사했대요. 그러면 지금 다 말이 왕족 견제지 지금 말이 호족 견제지 지금 뭐야? 호족에게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지. 왜? 그만큼 호족이 힘이 세니까. 뭔지 아시겠죠? 요거를 유식하게 뭐를 견제한다고 부르는 거야? 호족 견제. 근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왕건은요. 요거만 딱 기억할게요. 요게 왕건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요. 자, 일단 용어 외우자. 3번. 사신관제도. 무슨 관제도? 사신관제도. 자, 사신관제도가 뭐냐? 재밌게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신라 마지막 왕이 무슨 왕이야? 경순왕이고 요 사람 이름이 김부인데 요 사람을 왕건이 서울로 불러서 같이 살면서 자기 딸과도 결혼시켜요. 그런데 요 옛날 신라 지역은 누가 다스렸어요? 김부가 왕이었죠. 얘 부하들 그대로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왕건이 경순한 김부한테 경순왕아 왜요? 내가 너를 니네 지역에 사신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럼 사신관은 뭐냐? 나 왕건이랑 서울에 살면서 네 옛날 부하들을 여기 관리로 임명할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 너 김부는 나랑 살면서 원격 조정으로 여기 어디야? 경상도를 다스려야 돼. 그럼 여러분 경상도 있는 애들은 자기 옛날 왕인 김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함부로 반란 일으키지 못하겠죠. 그럼 봐봐. 그럼 왕건은 경순왕 딱 데리고 사신관으로 임명하면 경순왕 데리고 서울에서 넓은 경상도가 자동으로 통제가 되겠죠. 이거 그러면 사신관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 인질제도인데 인질에게 그 지역을 다스릴 권력도 주고 대신에 반란 일어나면 얘가 여러분 책임을 주는 뭐야? 책임도 준 거죠. 요걸 5번 무슨 관 제도라 불러요? 사신관 제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한 명만 딱 잡고 있으면 얘를 통해서 그 지역이 통치가 되는 거야. 자, 무슨 관 제도? 사신관 제도.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센 호족에게 주는 게 뭘까? 혼인제도일까? 기인제도일까? 사성제도일까? 사신관제도일까? 사신관제도가 제일 센 거지.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느냐? 마지막 신라왕인 김부에게 사신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그나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 알았어요? 그래서 고려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때 이제 제일 좋은 게 국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왕건하면은 가장 큰 테마. 누구를 견제했다? 호족을 견제했다.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다? 혼인제도. 그 다음에 약한 호족은 누구를 데려와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잡아왔다. 무슨 제도? 기인제도. 여기서 인이 뭐야? 무슨 질? 인질.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자, 인질제도 됐고, 그 다음에 성을 화사했다. 무슨 제도? 사성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강력한 그 호족에게는 그 지역을 원격 조정하게 했죠. 5번. 무슨 간제도? 사신간제도. 무슨 제도? 사신간제도. 또 하나. 봐봐요. 왕건이 여러분,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세운 이유는 다 알겠지만 뭐를 계승한 거예요? 고구려 계승한 거죠. 잠깐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걸? 고구려가요. 나라 이름 5세기 장수왕 때 뭐로 바꿔요? 고려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랑 고구려랑 같은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봐봐. 왕건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사촌이었던 여러분 해해야 발해야. 발해가 여러분 계란이야 거란이야. 거란에게 말명당하죠. 이때 왕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야! 발해 복수를 갚자. 거란 까자. 고구려 옛 땅을 찾자. 해서 나라 세우자마자 여러분 북으로 진격해서 거란을 없애버리자. 요거 답이에요. 자, 왕건의 가장 큰 업적. 무슨 정책을 해요? 북진정책. 근데 얘들아 봐봐. 북진정책이랑 완전 반대로 한 왕이 있었죠. 5세기 고구려 무슨 왕? 장수왕은 무슨 정책? 남하정책. 왕건은 무슨 정책? 북진정책. 그런데 봐봐. 니네 물어보자. 그 고려의 수도가요. 개경이었어요. 지금의 개성이야. 그런데 왕건이 갑자기 야! 지금 뚱떼지 김정은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평양이죠. 요 평양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경이라 불러요? 서경이라 불러요. 그때 이때 갑자기 왕건이 야 내가 풍수를 공부했는데 평양 서경이 완전히 길치 명당이래.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느냐? 왕이 6개월은 개경에 머물고 반드시 6개월은 서경에 가서 반드시 뭐를 추진하래? 북진을 추진하래. 그러면 서경이 명당이라 우리가 거란도 점령하고 심지어 중국도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고려에서 뭐를 중시하면 서경을 중시하면 무슨 정책이야? 북진 정책.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했던 남자가 있죠. 심청이의 오빠 무슨 청? 묘청.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경하면 진짜 심청이의 오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경하면 반드시 무슨 정책? 북진 정책. 알았죠? 자 지워볼게요. 재밌는 일 없니? 나 어저께 급체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걸 하고서 났어. 뭐 할까? 아, 손 따는 것도 안 돼. 찹쌀 탕수육을 먹었어. 어저께 밤 10시 반에. 그러니까 내려갔어. 아니 근데 찹쌀 탕수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같아. 초롱 알지?
나 무 한 200개 넘게 먹지. 저 오빠가 증인인데 무를 이만큼 먹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쳐다봐 계속. 이게 눈치죠. 근데 계속 먹어. 그러니까 무를 이만큼 먹어. 탕수육 하나에 무 10개. 그래서 낫는 것 같아. 수업할게요. 자, 볼게요. 애기 체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황당했어. 너 체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똥 넣어요? 그러는데. 아니, 똥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나오나? 제뿐 똥 넣어야지 뭐. 아니, 이게 가능하니? 응? 되게 당황해가지고 병신 그런 거 말하는데 체하면 어떻게 해, 애기는? 애기는 어떻게 해? 체한 적이 없어? 밥을 안 먹어? 와, 집안이 위가 좋은가 보다. 애기는 체하면 어떻게 해요? 약 먹어? 애기는 체하면? 북진정책? 막 쳐들어가면 속이 꺼져요? 자, 볼게요. 이게 잘 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옛날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뷔페 가서 9접시 먹고도 또 먹었거든. 지금은 4접시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 돈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비닐봉지 항상 가져가. 걸리면 왜 그래요? 집에 많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무조건 울어. 자, 됐고 여러분 몇 가지만 2가지만 더 해볼게요. 왕건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왕건의 유언을 후뇨 10조나 부릅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왕건이 죽을 때 왕자들에게 유언 남겼다. 무슨 10조? 후뇨 10조. 두 번째, 야, 이것도 엄청 나왔다. 역분전이라는 거. 나중에 또 할 거야. 역분전이 뭐냐? 왕건이 고려 세운 다음에요. 고생했던 부하들을 뭐라 그래요? 공을 세운 신하들이다. 무슨 신? 공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야, 니네 덕분에 고려 세웠다. 고생했다. 여러분, 빵을 주는 게 뭐예요? 역분전. 이거는 일종의 무슨 스 개념이에요. 보너스 개념이 되겠죠. 무슨 전? 역분전. 그래서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나왔어. 몇 년마다 한 번씩 왕건의 유언장. 무슨 10조? 후뇨 10조. 이건 요즘에 잘 나와요. 왕건이 공신들에게 토지를 줬다. 무슨 전? 역분전. 역분전. 나중에 여러분 요거를 바꿔서 아직 하는 거 아니야. 전시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국사적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역분전, 전시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간혹 잘 나오죠? 나중에 또 해줄게요. 자, 했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 자, 나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니? 머리 어떻게 할게? 응? 머리가 살쪘다고? 야, 머리가 살찌다니. 왁스 안 발랐어 오늘. 이게 나 왁스 바른 게 나? 바른 게 낫니? 이게 더 순박해 보이지 않니? 시골 아저씨가 하죠 이렇게. 고구마 사세요! 제 속은 어디 있어요? 막 이러고 막. 되게 착해 보이는데 이렇게. 야, 보자. 그러니까 이거 올리면 좀 강해 보인다며 사람이. 됐어, 수업하자. 자, 그 왕건 죽은 다음에요. 그의 아들이 무슨 종이야? 해종인데, 야, 봐봐. 문제가 생겼어요. 왕건 부인이 29분이시죠. 그러면 왕자가 여러분 장난 아니게 많겠죠. 왕자 뒤에는 다 누가 있어요? 호족이라는 외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호족들이 해종을 죽이려고 그래. 왜? 얘를 죽여야지 자기 외손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역사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해종이 잠을 자고 있는데 왕인데 왕 침실에 여러분 칼든 누가 등장해요? 킬러가 들어왔대.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다행히 해종이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킬러 보자마자 맨손으로 때려 죽였대요. 야, 나는 이게 분석해봐. 야, 킬러면 칼 좀 쓰겠지. 나 같은 막 당뇨 환자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전문 킬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맨손으로 때려 죽였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후에도 계속 암살 시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해종이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나중에 스트레스로 죽었대요. 싫어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그의 동생, 누가 왕이 돼요? 정종이 왕이 되는데 금방 죽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동생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자, 따라해보자. 무슨 종이 왕이 돼요? 광종이 왕이 돼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해종도 왕건의 아들, 정종도 왕건의 아들, 광종도 왕건의 아들이야. 이거 왕권이 강화된 거야,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지. 야, 원래는 해종의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왕권이 불안하니까 계속 아들들에게 가는 거야, 형제들에게. 그런데 광종이 막 머리를 굴려요. 무슨 머리? 호족이 너무 세다. 근데 내가 호족과 결혼하면은 내가 죽으면 누가 세지겠어 또? 호족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 광종은 뭘 하느냐? 근친을 해요.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자기 여동생이랑 해. 배다른 여동생. 그래서 그 여동생은 황보씨인데 솔직히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왕건이 시켰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근친이 심하느냐? 신라 시대부터 왕족끼리 근친을 많이 했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서양, 중세, 고대, 일본 다 그래. 그럼 왜 그럴까? 우리 현대 사람 입장에서는 근친은 여러분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진골귀족이야. 내게 왕족이면 내 아랫계층과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가래 걸렸으면 해. 신분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 가까이 해야 되니까 가장 높은 게 누구야? 진골귀족. 가장 높은 게 누구야? 왕족이니까 지네끼리 한 거야. 피를 어떻게 피를 유지하겠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오래까지 근친한 건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년 동안 근친을 했어. 그래서 일본 천황들 보면은 약간 그렇지만 정신병 환자나 꼽추분들이 많았어. 왜? 너무 심하게 근친을 했기 때문에. 알아봐 두세요. 야,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거만 기억해. 사신가 몰라. 근친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냥 아니 이게요. 자, 그럼 광종은 뭘 하느냐? 일단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무슨 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많이 숙청을 하느냐? 여러분 바로 그 족발이야 호족이야. 호족을 숙청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할게요.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노비 안검법이라는 걸 하는데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해보자. 수능, 내신 다 나와요. 자, 무슨 안검법? 노비 안검법. 해보자. 천천히. 지방 호족들은요 힘이 세니까 농민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무슨 비로 만들어요? 노비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족은 노비가 5만 명이야. 자, 여러분 노비는요 절대 뭐도 안 내요. 조세, 세금도 안 내죠. 노비는 어디도 안 가요. 군대도 안 가죠. 노비가 많아봐야 호족만 좋고 국가는 좋을 게 없어요. 국가는 뭐가 많아야 돼? 국가는 농민이 많아야 좋아요. 왜냐? 농민이 많아야지 조세, 세금 내죠. 농민이 많아야지 군대 가죠. 그래서 농민이 많아야지 국가와 왕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광종이 어떻게 하느냐? 호족의 노비를 검사해서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게 무슨 안검법이에요? 노비 안검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만 명 가지고 있던 호족이 노비가 100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그만큼 누군 약해지는 거야? 호족은 약해지고 국가와 누구는 세지는 거예요. 왕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통틀어서 가장 개혁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광종의 무슨 안검법? 노비 안검법. 이렇게 해와요. 니네가 오늘 집에 가다가 노비를 샀어. 근데 그 노비가 검도가 6단에다가 막 닌자야. 그럼 여러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비가 검법을 알면 풀어줘라. 노비가 검법을 알았다. 노비 안검법. 뭐라고요? 노비. 이게 유치하지만 이게 의외로 기억 잘 나갈까지 아니? 자, 그래서 외울게요. 광종의 무슨 안검법? 노비 안검법.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예 빨간 글자로 써줄게요. 광종은 우리 역사 여러분 최초로 무슨 제를 시작해요? 과거제를 시작을 합니다. 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왕건보다 어떤 면에서는 광종이 되게 더 중요해요. 되게 획기적인 걸 많이 하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요. 과거제 했다는 건 여러분 이제 옛날에 비해서 첫째, 무슨 사회가 된 거야? 능력사회가 된 거죠. 예를 들어보자. 진골귀족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진골귀족이라 장관까지 갔죠. 호족의 아들은 아빠가 호족이니까 지도 무슨 족이야? 그냥 호족이죠. 그럼 여러분, 과거제가 나왔다는 거는 전의 시대보다는 엄청난 무슨 사회가 된 거야? 능력사회가 된 거죠. 또 하나, 능력돼서 이제 과거에 붙으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사회가 된 거야? 개방사회가 된 거죠. 세 번째, 관리는 누가 임명해요? 광종이 임명하죠. 과거 시험으로. 그러면 과거 시험에서 붙은 신하들은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겠죠. 여러분 과거 시험은 당연히 무슨 권이 강해져요? 왕권이 강해지겠죠. 왜? 왕을 따르는 부하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하나 과거 시험의 과목은 국영수예요? 사과탐이에요? 유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시험 보니까 뭐가 발달하겠어요? 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가 장담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종? 광종. 광종 해보자. 휙휙.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휙휙휙. 뭐야? 최초의 과거제. 다시 뭐라고요? 웃지마. 자, 휙휙.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휙휙. 뭐라고요? 최초의 무슨 제 시작? 과거제 시작해서 광종은 왕권을 겁나 강화시킵니다.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해. 지금 외워놨죠? 자, 광종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그 다음에 무슨 제 시작? 과거제 시작까지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건 할 필요 없지만 해줄게요. 광종 죽자마자 다시 개혁이 물거품이 돼. 왜? 광종 죽자마자 다시 호족들이 깽판 쳐가지고 개혁이 많이 파괴되긴 하는데 여하튼 시간 지나서 여러분 자 따라해보자. 어? 고려에 성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잠깐만 조선에도 성종, 중국에도 성종, 베트남에도 성종, 성종이 많이 등장해. 그 성종은 어떤 의미일까? 봐봐요 여러분. 나라 세우긴 쉽대요. 군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라 세워서 제도와 문화가 정비돼야지 나라가 오래 가겠죠. 그러면 모든 나라가 봤더니 나라 세워서 50년에서 100년쯤 지나야지 제도와 문화가 완성이 돼요. 그 제도를 완성한 사람을 따라해볼게요. 완성했다. 무슨 종이라 불러요? 성종이라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조선시대도 여러분 무슨 종이 있었어요? 성종이 있었죠. 그럼 이 사람 조선의 제도를 완성한 사람이죠. 그 증거가 뭐냐? 조선의 여러분 헌법인 무슨 대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경국대전을 만든 사람이야. 내 매치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쉽지 않아요? 응, 뭐 재밌는 일 없니? 응? 네, 볼게요. 야 내가 아니야 이따가 나 근데 요즘 애들이랑 내 개그 코드가 되게 틀린가 봐. 나 어느 날 카툰을 봤는데 그거 보고 30분 웃었거든. 근데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웃기대요. 아버지 되게 웃기신 분. 그럼 아버지 웃기면 웃어 안 웃어? 예, 돈 받고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웃어. 되게 어떻게 웃기셔? 그냥 재밌어요. 아버지? 아버지 재밌으신 분 아버지. 누가 재밌었죠? 아빠가 더 웃기셔 경비 아저씨? 누가 웃겨 집안에? 집안에 웃긴 분? 집안에 웃긴 분? 어떻게 웃기셔? 그냥 말싸움. 말 타고 뭐 이렇게 아버지 말싸움 하시는데 엄마랑 같이 따라와봐 활 쏘고 막 엄마가 막 칼 휘두르고 막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머니랑 장난으로 배틀 랩 같은 거. 자 볼게요. 재미는 없네요. 자 볼게요. 성종에는 부하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 씨예요. 어떤 애 최순실이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감독 야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최 씨 누구야? 그 씨. 야 이 씨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승로? 최승로라는 부하가 있어요. 세트야. 이성계 하면 무슨 도전? 정도전. 유비하면 누구야? 장비가 아니라 제갈공명.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최승로 씨는요 신라의 귀족이었던 무슨 두품? 육두품 출신이고 요번 전공이 유학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배우신 유학자인데 이분이 성종에다가 건의를 하죠. 전하 28개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자 따라해 볼게요. 시무 몇 조라 불러요? 시무 28조. 자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숫자 해보자. 6세기 백제 무령왕은 22담로의 왕족 파견. 신문왕은 999 뭐라고요? 999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정 국 국학. 발해는 지방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5경 15부 62주. 그럼 62주. 그 다음에 왕건의 유언장은 뭐예요? 훈요 10조. 그러면 성종 때 최승로는 시무 28조 개혁안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종이 야 오늘부터 불교 가지고는 네버네버 정치하지 않겠다. 이제 불교는 온리 종교 역할만 해라. 대신에 불교 대신에 뭐야? 유학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하는 이념,
목적으로 삼겠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까놓고 물어볼게요. 이거 이해돼 안 돼?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솔직히 약간 애매하죠.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 불교도 나 불교다. 나 불교 되게 좋아해. 불교 위대한 건데 불교는 종교죠. 종교는 솔직히 이성적인 측면보다 뭐가 더 강해요? 신비, 믿음이 더 강하죠, 여러분. 그러면 불교도 좋은 점이 있지만 불교 가지고 통치하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해보자. 갑자기 오늘 원장님이 야, 우리 학원은 불교식으로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할까 봐? 일단 자, 오늘부터 불교식이야. 원장님이 머리를 깎아야 돼요. 스님이 돼야 돼. 모든 강사 머리 깎아야 돼요. 그리고 책상 뒤로 미룬 다음에 국영수 책 불태워야 돼요. 불태우고 1교시 기도, 2교시 삼천배, 4교시 반야신경이야. 이걸 매일 해야 돼. 그리고 주말에 막 탑돌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면 야, 이 새끼야, 영어가 문제가 아니야. 부처님 공양해야지. 그러고 막 나중에 7월 달에는 특강, 8만 대장경 파기 막. 야! 그리고 대학 떨어지면 네가 믿음이 부족했어. 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약간 과장을 했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유학을 만든 아저씨가 누구예요? 공자죠. 공자에 보면은 노노라는 책에 보면은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봐. 선생님, 센세 왜? 귀신이 있냐요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막 화를 내. 야, 이 새끼야.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신비스러운 거, 이상한 거 묻지도 따지도 마. 관심 갖지 마. 이거를 괴력 난신이라 불러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인의예지 먼저 하래, 여러분. 이때부터 유교는 전통이 생겨요. 뭐냐? 신기한 거, 이상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논하진 않아요. 좀 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의예지와 이성적인 걸 하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유교는 뭐라고 불러요? 유교는 이성적이다. 유교적 무슨 주의가 나와요? 합리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 딸이 아파. 그러면 불교식으로 하면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유교는 뭐야? 딸애가 아프니 빨리 병원 가봐라. 이게 여러분 합리주의잖아. 그래서 불교로 정치하는 것보다 유교로 정치하는 게 몇 단계 더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요. 그러면 성종 때 최승로의 여러분 건의로 유교가 정치 이념이 됐어요. 그러면 유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잠깐. 자, 통일신라 여러분 뉴스페이퍼와 무슨 항이 여러분? 신문항이 국학이라는 대학을 세웠죠. 요거를 성종이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꾸느냐? 바로 여러분 국자감으로 바꿉니다. 무슨 자감? 국자감. 참고로 요 국자감이 나중에 이름 바뀌어서 지금의 명문대인 성균관으로 바뀌는 거야. 조선시대 국립대학이 무슨 관이었어요? 성균관. 그 전에 무슨 감이었어요? 국자감. 그 전에 뭐였어요? 국학. 이 되겠죠? 또 하나. 야, 근데 내가 골 때린 얘기 해줄게요. 성종 전에 보자. 왕건, 광종, 왕건, 해종, 정종, 광종, 경종, 미안, 너 얘기할 때, 다시, 왕건, 해종, 정종, 광종, 경종. 5명 왕 다음에 성종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얘기. 5명 왕 중에 1명도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야, 5명 왕이 바뀌었는데 고려는 1명도 지방간을 파견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고려가 무슨 권이 약한 거예요. 왕권이 되게 약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종 때 저 왕권이 세졌나 봐요. 뭐냐?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아예 빨간 거로 써줄게요. 성종은 고려 역사 최초로 300개 마을 중에 그나마 12개 마을을 목이라고 불러요. 무슨 목? 12목. 그래서 성종은 최초로 12목의 무슨 간을 파견했다.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럼 여러분, 야,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예요? 최초로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했다. 최초로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한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요거 3개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요거 외울 게 알았죠? 자, 해보자. 자, 고려를 완성했어요. 무슨 종? 성종. 그럼 성종 하면은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최승로. 최승로가 뭐를 건의했어요? 시무 28조. 첫째, 불교는 이제 종교로 하고 유교 가지고 정치하자.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다. 그럼 우리 뭐 여러분 봐. 그럼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까지는 뭐 가지고 통치한 거야?
불교가 더 셌던 거죠. 근데 이제 고려부터는 최소한 정치는 뭘 하는 거야? 유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가리키기 위해서 5번. 무슨 감? 국자감. 무슨 감? 국자감. 퀴즈. 여성들에게 제일 좋은 과일이 뭘까? 과일. 사람마다 틀린데 내가 알려줄게. 이게 여성분들이 몸이 좀 차대, 남자보다. 근데 대다수 과일이 먹으면 차대.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 봤더니 어머니들은 꼭 밥 먹고 커피 드시면서 과일을 드시거든. 보통 디저트로. 근데 그 여성들 몸이 되게 안 좋대. 과일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일 좋은 과일이 뭐냐? 내가 책에서 읽었어요. 복숭아. 복숭아만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 표정들이 아니 국자감 얘기하다가 아니 갑자기 국자감에서 복숭아가 떠올라서 그래. 되게 웃기지 않냐? 아니, 국자감 하는데 갑자기 감이 떠올라. 감하면 뭐야? 복숭아 닮았잖아. 아 됐어요. 자 볼게요. 나 집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자 성종하면 최초의 무슨 목? 12목의 지방간 파견이야. 우리 학원에 애들 많이 새로 들어왔니? 요즘에? 새로 들어왔나? 몇 명 들어왔지? 딱 티가 나.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 그래서 2명이 자는데 수업 끝나고 쟤네는 이제 국사 못 들어봐. 냅둬. 2놈 이따가 교무실로 오라 그래. 감히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자빠져 자냐. 황당하네, 저 새끼들. 자, 볼게요. 그냥 다녔던 애들이 아닌 것 같아, 그치? 새로 들어온 애들 같지? 아직 우리 학원 분위기를 모르네. 자, 됐고요. 신경 쓰지 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성종 때 봐봐요. 자, 그럼 뭘 하느냐? 자, 복습. 자, 볼게요. 푹 자는데. 자. 야, 발해는 봐봐요. 지방제도가 뭐였어요? 5경 15부 무슨 이주? 62주. 그쵸? 5경 15부 62주. 그러면 통일신라는 뭐였어요? 9주 몇 소경? 9주 5소경.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러면 고려 성종이야. 자, 고려 성종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자, 이렇게 국경지대 이렇게 북쪽을 방어하는 동네를 만들어. 이거를 북쪽을 지키는 경계다. 무슨 계? 북계. 그 다음에 동해도 외구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북쪽이랑 동해 바다를 지켜요. 동쪽을 지키는 경계다. 무슨 계? 동계. 그럼 해볼게요. 개가 지금 몇 개야? 하나, 2개죠. 그러면 고려는 국경 지역을 자 해볼게요. 개가 2개니까 무슨 개가 되는 거야? 양계. 여기다가 장자 붙이면 무슨 장? 양계장. 거짓말이에요. 자, 양계인데 여기 어떤 새끼? 여기 닭을 키우나?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요 양계는 군사지역이니까 장군이 파견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장군을 병사와 말을 다루는 사령관이다. 무슨 사? 병마사. 그런데 봐봐. 그럼 여기는 국경지역이니까 좀 특수부대가 가야 되겠죠. 주로 진치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군대를 주로 진치고 기다린다. 무슨 군? 주진군이라 불러요. 그러면 여기 북계랑 동계가 지켜져 여기 안전하죠. 해볼게요. 여기 황해도, 양광도, 교주도 뭔지 모르겠지. 아는 게 나와요. 전라도, 경상도야. 야, 그러면 잠깐만. 전라 경상도라는 게 그러면 언제부터 나온 게 되는 거야? 고려시대죠. 그럼 여기는 도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요거를 몇 도라 불러요? 5도야. 그러면 양계는 병마사가 가면요. 자, 여기는 양계가 지켜주니까 안전하죠. 우리 경기도 지사라 부르죠. 여기는 뭐냐? 안전하게 관찰사가 왔다 갔다 한다. 무슨 사라 불러요? 안전하니까 안철사. 그리고 5도는 양계가 막아주니까 안전하죠. 군사지역이 아니죠. 여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일반 무슨 지역이에요? 일반 행정지역이라면은 요 양계는 무슨 지역이 되는 거야? 군사지역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 5도도 군대가 있는데요. 5도의 군대는 그냥 현을 지키는 군이다. 무슨 군? 지원군이에요. 그럼 외울 거 없어요. 이거만 외워요. 아하, 그러면 고려는 따라해보자. 10번. 고려는 무슨 양계다? 5도 양계. 고려는 무슨 양계? 5도 양계예요. 그럼 다시 발해는 뭐봐? 5경 15부 62주. 누구 때? 발해 해동생국 무슨 항 때? 선항 때. 그러면은 신라는 통일신라 꾸구구 꾸주 5서경 9서당 10점 꾸가. 그러면 고려는 무슨 양계? 5도 양계. 그런데 양계 자 눈으로 해볼게요. 양계는 무슨 계가 있어요? 북계가 있고 무슨 계가 있어? 동계가 있으니까 양계. 무슨 지역? 군사지역.
나머지 5도는 안전하다. 무슨 지역? 일본 행정지역. 그래서 자, 고려는 무슨 양계? 5도 양계. 야, 이거 외워지죠? 아니, 이거를 한번 쓱 하고 지나가면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져. 내가 장담하건데 이거 고1 때 배웠어. 근데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고1 때 배웠어. 배우고 심지어 시험도 나와. 왜냐? 이거 시험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수능이든 검정 능력 시험이든 내신이든 잘 나오는 거야.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해볼게요. 재밌는 일 없을까? 자, 하나 이거 하나 끝내줄게. 이거 하고 놀자. 야, 이게 5도 중에 하나야. 이거만 끝낼게요. 5도 중에 하나면 큰 마을이 있고 이렇게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요 큰 마을을 주현이라 부르고 요 작은 마을들을 속현이라 부르거든요. 주현은 뭐냐? 나라에서 지방간이 파견된 마을이 주현. 속현은 뭐냐? 지방간이 파견 안 됐어. 누가 다스려 여러분? 호족이 다스리는데 잠깐. 성종 때 호족이 이름이 바뀌어요. 호족에서 뭐로 바뀌어요? 향리. 호족이 뭐가 돼요? 향리예요. 그럼 잠깐만. 지금 주현은 몇 개야? 하나죠. 속현은 몇 개야? 1, 2, 3, 4, 5개죠. 그래서 여러분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보다 뭐가 훨씬 많아요? 속현이 많아요. 그래서 고려는 중앙집권은 됐지만 완벽한 중앙집권이 아니야. 완벽한 무슨 집권이 아니에요? 중앙집권이 아니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다 써줄게.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뭐가 더 많았다? 속현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중앙집권은 됐지만 완벽한 중앙집권은 아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나마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한 사람이 무슨 정이 되는 거야? 성종. 무슨 목? 12목에 무슨 간을 파견했다?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런데 웃긴 게 여기 별표 모양의 또 이상한 마을들이 있어요. 이 마을들을 뭐라 그러냐? 마을 뒤에 향이나 소나 부곡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특수한 지역이야. 어딜까? 잠깐만 여러분 한마디로 해줄게요. 여진족, 거란족이 귀순해요. 그럼 죽이진 않죠. 살게 해주죠. 그런데 거란족 100명이 귀순했는데 말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그러면 걔네들을 따로 모여 살게 한 동네가 어디야? 향소부곡이야. 그러면 향소부곡은 좀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 야! 너 고려 사람이긴 하지만 거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말이 안 통하고 슬퍼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놀래니까 니네 함부로 이동하지 말래요. 뭐의 자유가 없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 게다가 여러분, 자, 주현은 무슨 간이 있었어요? 지방간이 있었고, 속현은 누가 다스려? 향리가 다스리는데, 요 향수부국은 50명, 100명이니까 관리가 없어. 관리가 없다 보니까 뭐냐? 좀 착취가 심해요. 왜냐? 야, 그런 게 있잖아. 니네, 우리가 고3이라고 쳐봐. 고3 각 반마다 담임이 있는데, 어떤 반은 담임이 없는 거야. 담임이 없어. 근데 학교에서 공사를 해. 공사해야 되는데 나쁜 교장이 딱 봤더니 3학년 2반은 담임이 없어. 그럼 교장이 쓱 들어와서 담임 없지? 다 나와. 여러분 나와서 공사를 시키기도 하겠죠, 여러분. 요즘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향수부국은 좀 불쌍해요. 세금도 많고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근데 은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은근 잘 나오죠? 해보자. 요거만 끝냈어.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된 마을을 뭐라 그래요? 주현. 주현보다 뭐가 많아요? 속현이 많죠. 속현은 뭐야? 누가 다스리는 곳이야? 향리. 근데 주현, 속현보다 불쌍한 마을이 있어요. 5번. 무슨 부곡? 향소부곡. 무슨 부곡? 향소부곡은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 세금도 더 많이 냈다. 관리도 없었다. 무슨 부곡? 향소부곡. 자, 그러면 빨리 보자. 오늘. 자, 발해는 뭐였어요? 5경 15부 62주. 신라는 9주 5서경. 신라는 9주 5서경. 자, 고려는 무슨 양계? 5도 양계하면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성종 때 최초의 무슨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래서 고려는 주현보다 뭐가 더 많았다? 속현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불쌍한 분들이 모여 사는 것을 무슨 부곡이라 불러요? 향수부곡. 자, 얘들아. 여태까지 솔직히 고구려, 백제, 신라도 어려웠지만 고려 들어가니까 또 약간 좀 더 어려운 면이 느껴지지. 근데 좋은 게 뭐냐? 앞으로 쌓일수록 좋은 게 내가 오늘 할 때 5도 양계하면서 요거도 해서 다 있어. 전에 것까지 다 했죠. 그럼 앞으로
조선 들어갈 때도 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죠. 그래서 수업 잘 듣고 많이 바라지도 않아. 내가 칠판에 쓴 거 외우는데 솔직히 니네 정도 머리면 20분도 안 걸려. 더 걸리니? 어떤 애가 제 IQ 아세요? 안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수업 1시간 잘 듣고 일주일에 15분 15분 두 번만 하면 암기가 될 거야. 암기 되면 니네 알다시피 내가 복습 많이 하지.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딱 끝나면은 문제가 되게 쉽겠지. 아니 불과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좀 건강관리 잘하고 힘들면 뭐 먹으라고요? 탕수육. 자, 그래서 내가 먹을게. 다음 주에 봐.